우리 지금 실전처럼 풀었어. 너네가 오늘 나한테 배워가야 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실전 풀 때 내가 방향이 조금 다르네. 이거 수정하는 시간 더 줄어들겠다. 두 번째,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내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다시 얘기해줄게요. 기출 분석은요. 수능 기출은 사실은 풀이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너네가 반복해서 분석해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처음 푸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풀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시 풀고 있어요. 왜 내가 예전에 너네가 풀었던 걸 다시 가져와서 또 푸는 거냐면 애초에 풀이의 대상이 아니고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를 분석해야 돼요. 왜 선지를 분석해야 되냐면 수능 문제 출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독자들이 있어요.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을 해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우리가 한 감상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닙니다. 사실. 구조가 이렇게가 안 돼요. 이렇게 되려면 문제가 논술형 문제여야 돼요. 이런 구조를 내는 시험이요. 우리가 시를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감상 에세이를 쓴 다음에 그 감상 에세이를 평가원이 판단한 다음에 이런 구조가 돼요. 너네가 대학에서 문학을 배운다면 이런 식일 겁니다. 너네가 쓰는 레포트에서 A, B 점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못 내요. 그러면 결국에 실제 구조는 어떠냐면 이게 아니라요. 감상은 누가 해요? 평가원이 해요. 평가원이 이 작품을 감상한 걸 내놓아요. 우리는 평가원의 감상을 선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감상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요 OX로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문학 출제의 구조예요. 다 평가원이 작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비문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비문학은 지문을 평가원이 만들어내요. 근데 문학은요 작품을 지문을 평가원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얘네들이 만드는 거 뭐밖에 없어요? 감상을 내놓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이것들을 분석해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는구나, 이런 선지를 내는구나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분석하는 건데 지금 너네한테 오늘 내가 너네한테 얘기할 평가원 논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평가원 선지는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정확적이다. 두 번째, 중심 소재에서 낸다. 첫 번째, 평가원 선지는요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얘는요 그냥 평가원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감성적인 선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F의 선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평가원은 다 T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한번 끝날 때마다 수많은 이의 제기에 답해야 돼요. 근데 그 이의 제기에요 학생이 조금 더 감수성을 길러보시면 시가 읽힐 겁니다. 학생의 마음을 열어보면 시가 읽힐 겁니다. 이단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학생의 입을 다물게 만들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과정 내내 가르쳤던 게 논리적 감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감상이었어요. 오늘은 그거를 내가 왜 그렇게 가르쳤었는지를 알게 될 건데 자, 처음에 문제가 이번 문제가 되게 쉬우니까 확실하게 보일 거야. 봐봐. 1번 천지에서요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 중요한 건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이지. 내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거야. 평가원 아저씨들 이게 어떻게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입니까? 제가 1년을 읽었을 때는 조용하고 고요한 바닷물이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던데요. 그럼 제 감상이 틀리고 당신 감상이 맞다라는 건 너무 독단적이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조용한 가을 바닷가라는 말을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긴장감입니까? 평가원이 내 입을 논리적으로 다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만 돼요. 모든 선지에서. 평가원이 이거를 항상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자기 목 내놓고 만드는 건데, 자기 직업 내놓고 만드는 건데, 하나 잘못 나오면 다 잘리는 판에. 내 말을 논리적으로 다물게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어디예요? 아슬아슬히예요. 아슬아슬히해서 내 입이 다물어져요. 이해됩니까? 시인이 아슬아슬이라는 말을 쓴 건 아슬아슬하게 보냈다. 이별의 긴장감을 드러낸 거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돼요. 2번 봐요. 되지도 않는 길을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공간을 공간의 형상으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이라는 게 어디에 드러나요? 보이지도 않는 공간의 형상이라는 게 길이요. 이해돼요? 이것처럼 논리적인 근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얘는 선지가 쉬우니까 이게 되잖아. 선지가 조금만 어려도 너네가 이게 안 돼요. 자, 5번, 3번, 4번 넘어갈게요. 5번 갈게요. 내가 해볼게. 밀려 들어온 배 나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가의 재회가 예상되는 거지만 이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대상가의 재회가 아니고 대상가에 대한 그리움이네. 그래서 재회가 아니고 그리움이야. 다 뭐가냐? 나 똑바로 쓰지 마요. 나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랑을 그리움으로 생각했어. 마지막 연애를 배가 들어오는 걸.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건 어디까지만냐면 배가 사랑인 것까지는 반박할 수 없지. 사랑하는 사람이 도시 돌아왔지. 내 마음에 사랑이 떴네, 그리워하고 있네. 가능한 해석이야, 불가능한 해석이야? 가능한 해석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네, 재회했네. 가능한 해석이야, 불가능한 해석이야? 가능한 해석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너네 주장에 너네 주대를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한 해석이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선지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은 무슨 말을 쓰냐면 선지를 지문에 띄워 맞추세요. 띄워 맞춰서 연결이 되면 가능한 걸로 봐주셔야 돼요. 가능하잖아. 왜 가능해? 내가 분석하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잖아. 큰 틀이 뭔데? 배는 사랑이다. 사랑이 돌아왔다. 재회가 가능하잖아. 그럼 그 뒤에 예상대로가 문제인 거잖아. 잠깐만. 근데 예상대로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 제기에 답할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무 소리 없이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아무 소리 없이 돌아올 걸 예상했을 수 있잖아. 반박이 안 돼요, 걔는. 다시요. 뭐요? 정확히는 그런데 오예요. 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가 정확해요. 그런데라는 건 시상의 전환이잖아. 전환됐잖아. 자, 여태까지 흐름이 어땠어? 이별했어. 이별을 극복하고 내 마음이 나아지고 있었어. 그런데라는 건 시상이 전환됐잖아. 오라는 건 놀라는 거잖아. 화자가 놀랐잖아. 언제 놀라? 내 예상과 다를 때 놀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예상대로가 평가원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의제기를 해봤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오에서 A 되니까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눈이 뒤에 가에 해당하는 문제 없는 거